와우. 달순의 라이브. 요 사진만 놓고 보면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요 사진만 놓고 보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가 바이에른 주에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아 이번 너무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아 나 진짜. 뭐 하여튼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내가 근데 무슨 얘기 하고 있었냐 내가? 지난번에 우리 세리아 할 때는 이태리 타워를 왜 이태리 타워를 해왔는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정리하고 이거는 뭐 피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달순의 특국대님이 물어보셨는데 싸네냐 짜네냐. 싸네도 싸네도 아니죠. 르로이 싸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요? 르로이 싸네. 근데 이게 싸에 가깝네. 이게 좀 애매한 게요. 독일어에는 표준어라는 말이 없어요. 아 지역에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표준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원래 우리만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표준어라는 네. 개념이 있으니까 현대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 뭐 이런 거. 사실 안 좋은 표현이지 그런 그렇죠. 말 자체가. 뭐 물론 아니 그렇긴 뭐 한데. 교양이 있고 막 이런 표현도 막 쓰고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사투리 교양이 남쪽에 내려가면 자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싸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와 싸의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S 발음이 앞에 나오면 Z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지역 사람들 한사가 아니라 한자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부르크 사람들은 함부르크라고 안 해요. 함부르히라고 해요. 함부르히. 네, 함부르히 이렇게. 아. 그러니까 오히려 방송에서도 그래요. 그쪽 북쪽 방송들은 자기 지역 방송에서 자기 지역 언어 쓰는 거지. 네, 응. 그렇게 해요. 사실 영국도 그러긴 해요. 뭐 예를 그렇죠. 들면 뭐 뉴캐슬에 있는 통신을 연결하신다면 걔는 사투리 써요. 저 예전에 리버풀에 영국- 있는 누가 하겠다면 리버풀 사투리 쓰고. 근데 사투리가 아니지. 그냥 그 사람들의 말이지. 그렇죠. 뮌헨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냥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제 쾰른 근처에 살았는데 뮌헨을 뮌셴 이렇게 네, 발음하거든요. 네. 근데 뮌헨 사람들은 뮌헨 이렇게 발음하고. 또 다르구나. 네, 많이 달라요. CH 발음도 많이 다르고. 이게 딱 그거예요. 미하엘 발락, 미카엘 발락, 미샤엘 발락.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어떤 게 정확하게 맞다 얘기할 수는 맞진 없구나. 마누엘 노예어, 마크 안드레. 시작 한번 하십시오. 너무 푸른 거죠. 바로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이분 진짜. 네, 한번 가시죠. 마누엘 노예어, 마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베른트 레누, 요나스 헥터, 마티아스 긴터, 엠레 찬, 니코 슐츠, 요나탄 타, 루카스 클로스터만, 로빈 코흐, 니클라스 슈타크, 토니 크로스, 요스와 킴미히, 일카이 귄도간, 율리안 브란트, 세바스티안 루디, 레온 고레츠카, 나디엠 아미리, 주아트 세르다, 티모 베르너, 세르주 나브리, 루카 발트슈미트. 됐네. 괜찮네. 20번에 네. 사실 저 발음도 굉장히 좀 뭐 많아요. 근데 뭐 그나불이냐 나불이냐 이게 우리가 아까 아시겠지만- 싸네 자네처럼 아시겠지만 나브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독일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독일어에는 저런 그렇게 글자 따지면 자체가 싸네 자네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혈통을 맞아요. 가면 다른 곳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나브리라고 부르기는 해요. 그쪽도 그냥 그러니까 보통은 나불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일부 그나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 굳이 보면은 나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독일 선수 중에는 제일 논란이 됐던 건 옛날에 올리버 네빌이죠. 노이빌레냐 네빌이냐. 오케이. 맞다. 독일 사람 대부분 네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오고. 네. 아니야 노이빌레야. 누구는 노이빌이야. 이러고 아무렴 어때? 그 사람인데. 정확하게 뭡니까?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그 선수도 독일계가 아니라 스위스계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그냥 네빌이라고 하겠죠. 거기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대부분 중계할 땐 네빌이라고 했어요. 네. 아니 우리 쪼가 형 저건 무조건 그나불이야. 쪼?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김동완이라고. 아니 근데 그 김동완 위원이 하는 얘기도 절대 틀리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나불이라고 발음 기호대로 읽으면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불이도 맞고 나불이도 맞다. 그러나 네. 방송에선 대부분 나불이라고 하는 경우가 체감적으로는 더 많다. 네. 오케이. 더 이렇게 많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나불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나불이라고 되지만 거의. 주로는 뭐 거의 그냥 나불이라고 한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좋네요. 이제 저희가 분데스리가는 사실 그 국내에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하죠? 오랫동안 친숙하면서도 또 약간 먼 듯한 느낌. 무슨 얘기냐면 재미가 없는 느낌? 아니 차붐이라는 이름 때문에 네. 사실 분데스리가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뭐 노스텔지어까지란 말은 좀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분데스리가 차붐 약간 그렇죠. 아련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또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기에는 약간 좀 조금 먼 듯한 느낌. 이게 사실 박문성 의원도 그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라디오 때 얘기를 했지만 이 광산 근로자들도 가셨고 네. 간호사분들도 가셨고 한국하고 맞아요. 관계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우, 그럼요. 사실 프랑스나 영국하고는 좀 다르죠. 이민 아닌 이민이 됐으니까 강제 이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지금 남해에도 그렇죠. 독일 마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이제 프랑스 국경이나 네덜란드 국경 쪽에 많이 사셨고 그리고 차범이 뛰었던 데도 사실 레버쿠젠이 그쪽이고 이 많이 연관성이 좀 있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계셨던 분들은 뭐 차범을 당연히 알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나이 때 정도 40년대생 50년대생들이라면 뭐 독일 축구에 대해서는 차범하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고 아 그 당시에 최고였지. 그럼요. 그렇죠. 거의 그냥 그 고유명사 같은 거죠. 그렇죠. 차범은 그냥 그렇죠. 축구와 등치되는 개념이죠. 그렇죠. 예. 첫 해니까 네. 한번 훅 한번 그냥 분데스리가 간단히. 어떤 느낌인지 훑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주제 토크에서 마지막 정도에서 아무래도 좀 바이에른 뮌헨이 거의 뭐 원탑 아닙니까 원탑. 압도적인. 그렇죠. 예. 원탑이라고 봐야죠. 뭐 도르트문트나 이렇게 잘한 것도 있고 전통적으로 샬케도 잘해왔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바이에른 뮌헨이 뭐 저거 하고 있으니까 초유의 탑. 왜 그럴까 정도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분데스리가 뭐 올 시즌 57번째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3-64 시즌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 올해가 전에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 전에는 뭐 1908년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통일된 리그가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렇게 공국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중구난방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3-40개 리그가 있었다고 해요. 예, 그 전에는 그러면서 이제 통합을 했던 게 이제 63-64 시즌이니까 이제 한 60년이 조금 안 된 정식 리그 출범한 지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갑자기 그냥 딱 드는 고민이. 그러면 이제 동서독 통일된 다음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얘기 이제 좀 기다리면 나오나. 그래요? 내가 너무 확 갔나? 네. 이게 1부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8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8부까지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5부 리그에서 한 2경기를 뛴 적이 있는데 네. 떼면 뭐라고? 5부 리그에서 과거에 뛰었다고? 2경기. 왜요? 그때 골키퍼가 없어 가지고.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이제 1, 2부에는 분데스리가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1부 리그, 분데스리가 2부 리그. 그리고 이제 3부 리그라는 게 이제 최근에 생겼거든요. 한 10년 됐는데 3부 리그는 분데스리가 3부 리그라고 부르면 안 돼요. 저기는 그냥 3부 리그예요. 공식 명칭이. 그냥 3부 리그. 그냥. 네. 왜 그렇게 했어요?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네이밍을 그냥 네. 네이밍을 저렇게 한 거다. 그 밑에는 뭐 이제 권역별로 나눠서 4부 리그 이하에는 되게 많은데 뭐 란데스리가도 있고 베츠스리가도 있고 이런데 사실 이제 한 6부 정도 내려가면 로컬 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장 같은데 이제 드로인을 하지 않고 킥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패스를 받는다든지 왜냐하면 11명을 맞추기 힘든 경우들도 있거든요. 한 7부, 8부 정도 내려가면. 그건 문 없이 축구를 하네. 그렇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영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덜란드도 그렇고. 그런 데는 어차피 뭐 공인 경기라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그렇죠. 더 이렇게 그러니까 생활인들이 정도 하는 가면? 느낌이니까. 그렇죠. 분데스 뭔 뜻입니까? 분데스는 분데스가 연방이라는 뜻이에요. 연방. 그러니까 분트가 연방인데 독일 축구협회가 DFB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처 푸스발 분트 이래갖고 그 분데스. 푸스발은 축구. 그렇죠. 역시 뭐. 뭐 그 정도 그래도 저도 20년 해설했는데 그 정도야 뭐. 그러니까 뭐 독일이 한 16개 주가 있는데 13개 주하고 3개 자치시가 있어갖고 이제 16개 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이제 지방 자치를 하니까 그 연방들을 합친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라고 하는 거죠. 연방 리그, 네. 연방들의 리그. 1902년에 원래 시작은 됐지만 분데스리가라는 이름 시작된 건 63-64 시즌. 처음에 두 시즌은 16팀이었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시즌부터는 이제 인기가 좀 올라가니까 18개 팀으로 하자. 그리고 아까 박문성 의원 말씀하신 대로 90년에 이제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즌에 91-92 시즌에 통일된 리그가 되는데 그때는 두 팀을 더 받았어요. 한자 로스톡하고 디나모 드레스덴 두 팀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20개 팀이 되고 그때는 이제 강등을 4팀을 시켜버리면서 그 다음 시즌에 곧바로 또 18개 팀으로 돌아갔어요. 나는 지난번에 독일 갔더니 네. 이게 과거 그러니까 구동독, 그렇죠. 구서독 차이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더라고. 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로 피부로 느끼냐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가 구동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했더니 차이. 그러니까 많이 그러겠지. 우리도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되면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생활상이 좀 다르니까 막 서울 지나서 김포, 파주 이런 데 가다가 딱 개성 그나마 동독은 그렇지만 만약에 폴란드나 체코 같은 데 가면
도시에서 도시 넘어갈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동독이나 되니까 그 정도고. 누구냐고요? 예, 짭성재예요. 예, 바로 짭성재입니다. 그분. 예.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이 닮았죠. 이게 생긴 게 닮았다기보다는 목소리가 많이 닮아가지고 근데 물론 보면 막 그러거든요. 아니 저 뭐예요? 막 예. 물론 배성재 아나운서가 굉장히 잘생기셨지만 요 사진만 놓고 보면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요 사진만 놓고 보면 쌍둥이에요. 목소리 인정한다. 예. 치워라. 요렇게 가리고 얘기를 해보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요렇게? 네. 뭐 2부 리그 같은 경우 뭐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이 2부 리그에 많이 뛰잖아요. 이재용 선수도 있고 뭐 서영재 선수도 있고 많이 뛰고는 있는데 사실 2부 리그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1부 리그 출범하면서 같이 출범한 게 아니라 74년부터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됐고 그때 초창기에 이제 위아래 그러니까 남부 북부로 나뉘어 갖고 이제 하다가 이제 승강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81, 82부터 이제 단일 리그 지금처럼 이제 하나의 리그로 바뀐 거고, 네, 뭐 2부 리그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뛰고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히 좀 개요를 말씀드린 거고. 또 아까 어떤 분이 뭐 물어보셨냐면 물어보신 거 아까 제가 적어놨어요. 50+1 규정. 사실 이거는 뭐 사실 독일 나오면 바로 나오는 질문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50+1 규정 좀 얘기해달라. 이것 때문에 이거 사실은 독일 얼마 전에 사실 뭐 이거 막 뭐 욕쓸고 막 욕지거리하고 이런 게 다 이런 거와 연결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짜리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짧게 그러면 50+1이라는 건 과반을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50.1도 넘는 거고 50.001도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의사권을 50% 이상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게 50+1 규정이에요. 한 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어떤 돈이 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야 내가 살게 이 선수들 다 데려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0% 이상 산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에 대한 지배권, 네,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사지 마. 그렇죠. 아.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합의를 이루어야지만 이 팀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한 독재자가 51%를 가져가서 야 얘 데려와 이걸 독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특정 회사가 단체 안 돼요. 돈으로 그냥 질러버리는 걸 돼요. 못하게 한다. 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이 팀에 꾸준히 투자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이제 바이에른 뭐 이런데. 바이어 레버쿠젠. 네. 레버쿠젠 같은 데가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죠. 오랫동안 투자해 왔기 때문에 그건 인정. 볼프스부르크. 예를 들면 볼프스부르크는 거기가 차. 그렇죠. 그 파우베 그 뭐죠? 폭스바겐 있는데 거기하고 그리고 사실은 호펜하임도 해당은 돼요. 그 디트만 호흡이 요즘에 최근에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호흡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기서 뛰기도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컴퓨터 쪽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그 SAP라는 그룹이 굉장히 큰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SAP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스포츠와 관련해 가지고 훈련 프로그램이나 분석 통계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한다. 이 팀도 사실 20년 이상을 그 디트만 호흡이 계속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좀 많이 먹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 팀 정도가 지금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독자적으로 뭐 이거 내가 쓸 테니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독일 사람들 성향이.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오늘 얘기할게요. 요 정도만 하더라도 뭐 개념을 싹 정리하셨을 겁니다. 3부 뭐 이런 거 짧게 해야죠. 네, 뭐 3부 리그도 뭐 지금 사실 근데 3부 리그는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2008, 2009 시즌에 시작을 해서 3부까지가 프로 리그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축구도 하고 이게 안 돼요. 3부까지는 무조건 프로 선수 계약을 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프로 선수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부 리그는 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네. 이건 뭐 그냥 특이한 기록들인데 뭐예요? 분데스리가 그래도 이제 60년 시즌 가니까 다른 리그에도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특이한 기록을 한번 뽑아봤어요. 뉘른베르크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팀이기는 한데 지금 2부 리그에 있는데 승격 8번하고 강등 9번 돼서 17번이나 강등을 당해서 에스컬레이터 클럽 네, 그렇죠. 왔다 갔다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장 많은 강등을 당한 팀이라는 빌레펠트는요? 빌레펠트가 이제 두 번째 이제 7번씩인가 14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뉘른베르크하고도 이미 차이가 좀 심하다는 거고. 여긴 저 팀들 복장 터지겠네. 터지죠. 그리고 뉘른베르크가 또 특이한 기록이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희한한 걸 많이 가져오셨네. 네. 우승 직후에 바로 강등. 좀 줄여줘요. 이렇게 말이 많아. 우승 직후에 바로 강등. 뉘른베르크가 67, 68 시즌에 우승을 했는데 그 다음 시즌에 바로 강등이 됐어요. 우승한 다음 시즌 바로 강등.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사고가 나서 주전 선수들이 다 다쳤냐 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태업 아니에요? 태업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60년 거의 가까이 된 역사 속에서 유일해요. 이게 워낙 특이한 기록이라. 그러니까 바로 강등되기 좀 어렵잖아. 정말 어렵죠. 한 번 정도는 좀 버티다가 그렇죠. 떨어질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기록 중에 하나가 승격 후에 바로 우승한 팀도 있거든요. 번지 점프했대. 그러네요. 번지 다시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수직으로 그냥 나락이죠. 뭐 바로 일부러 올라가서 바로 우승까지 한 팀이 있어요. 과거에 카이저슬라우턴이라는 팀이었는데
95, 96 시즌에 강등이 됐어요. 그 이후에 2부 리그 내려갔을 때 이때 감독을 맡았던 게 오토 레아겔이에요. 아, 그리스 뭐, 유로 예, 2004 예. 우승의 주인공. 그리스의 그러니까 오토킹. 그렇죠. 예. 오토 대제. 음. 뭐 이것도 뭐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아, 게르트 밀러는 저 우리 차붐이 항상 얘기하는. 뭐 독일 하면 게르트 밀러 빼고 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40골 기록이 나오기가 왜 힘드냐? 독일은 경기 수가 적어요. 그렇지. 34경기만 그렇지.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경기를 한 골 이상을 넣어야 되고 26살 때 40골을 넣었거든요. 그 통산 기록도 외우기 정말 쉬워요. 365골. 그냥 한 1년. 그렇죠. 이게 뭐 너무 압도적이에요. 네. 지금 현역 중에서 레반도프스키가 나 좀 220. 약간 수치에 대한 뭐 있는 사람들 좋겠다. 너무 좋죠. 레반도프스키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227골이니까 이거 뭐 글쎄요 몇 년 더 뛰어야 될까요? 아니 근데 5, 6년 더 뛰어도 게르트 밀러가 진짜 골을 무지막지하게 넣었구나. 아니, 어마어마했죠. 레반도프스키면 지금 현존하는 혹은 그렇죠. 뭐 역대급 정말 최고의 원탑. 그렇죠. 그러니까 최전방 그 9번에 있어서는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네. 불리는 선수인데. 뭐 다른 리그를 안 가봤으니까 그래도 독일에선 이만한 공격수 나오기는 정말 어렵다고 근데 봐야죠. 그런데도 골차가 저렇게 난다고?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안 깨질 기록이라서 다시 나오기 힘든 게 아니라 안 깨질 기록이라서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어요. 홀란드가 깰 때 못 깬다 봅니다 저는. 홀란드. 왜냐하면 홀란드는 분데스리가에서 이렇게 오래 있지 않을 거예요. 다른 건 둘째치고 일단 올 시즌 가만히 놔뒀으면 10골은 넣었을 것 같은데 시즌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너무 아쉬워요. 게르트 밀러는 그러니까 우리 차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가 우리가 축구 얘기를 막 네. 하잖아요. 근데 차붐님도 약간 축구 얘기를 너무 길게 하셔. 같이 밥 먹으러 오래가지고 축구 얘기를 정말 한 3시간 4시간 하셔. 막 미치거든. 막 귀에서 피 나와. 예, 진짜로 귀에 근데 피 나오고 이렇게 막 고막 테러 하시는 분인데. 차분께서 뛰실 때는 뭐 함부르크나 이런 데가 상당히 좀 강했을 시절이라 뭐 물론 바이에른 도 강했으니까. 근데 게르트 밀러에 대해서 전설이죠.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그러니까 저런 게 바로 스트라이커다.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정석이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증언입니다. 네. 차붐에 게르트 밀러는 그냥 우리 공 차는 사람들이 보면 쟤는 볼을 못 찬대. 골은 잘 넣는 거죠. 골을 그러니까 잡는 무슨 거예요. 막 무슨 기술이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래. 네.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쟤는 이렇게 평범해 이런 느낌인데 경기를 딱 들어가면 다르죠. 박스 안에서 쟤는 볼이 어디로 나올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볼 누가 슈팅하면 옆에 간대 그러면 글로 온대 볼이. 폭발. 이거 뭐 얘기할까요? 뭐 간단히. 요거는 이제 조금만 얘기하시죠. 네, 너무 뭐. 저 밑에 말고. 네, 이게 폭발. 뭐 다른 데는 뭐 리그컵도 있고 FA컵도 있는데 FA컵에 해당되는 게 대회의 포칼이에요. 포칼이 게 뭔 말이에요? 포칼이 컵. 컵. 네. 그러니까 컵이에요. 그게 남미에서는 코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컵을 그냥 코파.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똑같은 코파라는 말이 거예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컵이거든요. 독일 축구 협회 컵. 아, 이라는 건데. 그럼 FA네. 네. FA컵이네. FA컵. 근데 이게 단판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진 추첨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1라운드 끝나면 대진 추첨하거든요. 그러면 자 바이에른 뮌헨과 뭐 프라이부르크입니다. 이러면 어디가 홈팀을 하는지 아세요? 먼저 나온 팀이 홈이에요. 먼저 뽑는 팀이 그냥 먼저 나온 팀이 홈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완전 럭키네. 근데 이렇게 두 팀이 나왔는데 한 팀은 3부 리그 이하의 팀이에요. 어. 그러면 무조건 이 팀이 홈이에요. 또 순서에 관계없이. 약자 뭐. 네. 3부 리그 이하의 팀과 만나면 그 팀이 홈을 가지만 1, 2부가 만났다. 이러면 그냥 예외 없이 먼저 나온 팀이 그냥 홈을 갖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독일은 굉장히 그 뭔가 이렇게 뭔가 되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오케이. 신기하네요, 우리 JJ님. 네. 하브리그 우대인가요? 우대죠. 어드밴테이지. 네. 그렇죠. 딱 그렇게 갑니다. 요건-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운을 한번 좀 띄워드릴게요. 네네. 일단 뭐 우리가 레바민 음. 그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연예인 걱정 하는 거 그렇죠. 아니고, 네. 연예인 걱정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레바민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뭐 메시 골 못 넣었다고 메시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레바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왜 그만큼 제국이 됐나?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은 정말 리그를 넘어서 유럽 사회에서도 정말 대단한 그렇죠. 팀인데 유럽의 톱 클럽을 꼽으라 하면 그래도 꾸준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팀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이 탈독일급이 돼버렸으니까. 네, 엄청난 팀이 된 거죠. 이게 어떤 이유가 이게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제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가 바이에른 주에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이분 너무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를. 나 진짜 자 FC 경기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 FC 서울은 서울에 있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은 바이에른 주에 있어요. 사실은 근데 독일에서 바이에른 주가 가장 커요. 그리고 일단은 가장 경제 상황이 좋은 주인 건 사실이에요. 수도는 아니잖아요. 수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독일 수도 같은 경우는 상징적으로 이제 베를린인데 과거 이제 그 서독 시절에는 본이었고
근데 이제 분단 도시였기 때문에 클 수가 없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제일 큰 도시가 베를린인 건 맞아요. 근데 분단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서 베를린.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있고 베를린은 동독 안에 섬처럼 있었죠. 이렇게. 그래갖고 고개 또 갈려 맞아요. 있었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물자를 비행기로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뮌헨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 지역에 있는 큰 기업이 알리안츠도 사실 그쪽이고 BMW가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지멘스라는 회사도 본사가 바이에른주에 있고. 네, 그것도 이제 S인데 Z 발음이니까 지멘스. 지멘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풍족한 편이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 분데스리가 27번을 우승했어요. 그렇죠. 압도적이죠. 57시즌째 들어오는데 27번이니까. 거의 반 해먹었네. 네. 근데 정식 도입하기 전에도 사실 2번을 우승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도 강팀이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뮌헨 쪽에는 1860 뮌헨이 사실은 더 전통이 있는 팀이었는데 사실 이제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이 갖지 못한 기록 중에 하나가 첫 두 시즌에는 바이에른 뮌헨을 안 껴줬어요. 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안 낀 거죠. 너네끼리 해. 우린 그냥 우리끼리 할게. 약간. 그러니까 약간 바이에른 주는 잘난 척?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도 좀 많이 다르고 이게 다른 주더라고. 그래서 그럼 너네끼리 해. 막 이랬는데 이쪽이 잘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받아들이게 됐고 뭐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70년대에는 글라드바흐가 정말 강팀이었어요. 뮌헨 글라드바흐. 아우 저도 이제 그 발음 잘 쓰려고 아니 중계나 하거나 뭘 하면 막 글라드바흐. 네. 멘사클라드바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원래 이게 이름이 되게 길어요. 길어 너무 길어. 뮌헨 글라드바흐인데 그냥 글라드바흐라고 하면 글라드바흐. 돼요. 네, 글라드바흐로 하면 되는데 글라드바흐가 70년대 굉장히 유명한 팀이었죠. 쌍벽이었어요. 그래갖고 70년대 중반에 3차례 우승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시기는 이제 글라드바흐와 바이에른 뮌헨의 쌍벽을 이루던 시대. 근데 이제 70년대 후반이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울리 헤네스 단장이 처음으로 바이에른 뮌헨에 오게 돼요. 근데 사실 울리 헤네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유명한 공격수였는데 그렇죠. 20대 후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풍모가 있으시고. 네, 27, 8살 정도의 부상 때문에 빨리 커리어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단장으로 오게 되는데 네. 이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해요. 경영 자체를. 네. 그 누구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27살이었다면 지금으로 치면 나게스만 감독이 뭐 30대 초반에 뭐 감독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제 20대에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커리어는. 20대 후반. 네. 그것도 뭐 완전 후반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마케팅들을 하는 거예요. 막 다 기업들을 다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근데 이제 70년대 후반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독일의 이 광산이 폐광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제. 그렇죠, 사실 자연스럽게. 광산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불이 붙었다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광산 맞아요. 산업들이 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의 네. 석탄 산업들이 좀 내려갔던 맞아요. 것처럼. 그게 사실 글라드바흐가 그쪽 그 루르 지역이 주로 이제 그 광산들이 좀 많은 지역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경제가 좀 많이 죽으면서 70년대 후반부터는 사실 글라드바흐가 좀 많이 내려갔죠. 지역 그러면서 경제하고 다 물려 있어 그렇죠. 돈하고.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사실 이제 함부르크 시대가 오기는 해요. 83년에 챔피언스컵 우승을 하고 근데 오래 가지 못했죠. 결국 이제 브레멘, 함부르크가 이제 북독 시대였는데 거기도 결국은 이제 모든 역사가 그래요. 처음에는 글라드바흐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쟁 시대, 80년대는 북독과 남독의 시대, 그 다음에는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 뮌헨의 시대. 언제나 끼어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은 계속 발전을 하는 거죠. 함부르크도 결국에는 200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반더바르트 내보내고 뭐 이브리그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경쟁자들이 그렇게 계속 부침을 겪는 사이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경쟁자들은 그 쇠락과 그다음에 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그럼 바이에른 뮌헨은 왜 안 내려가냐? 왜 안 내려갔냐는 거야. 아무리 공격적인 사실 그럼 모든 팀들이 공격적으로만 투자하면 다 잘 되나? 이게 약간은 비피셜인데 이게 뭐 기독 사회당, 기독 민주당 이래갖고 최대우, 최혜수라는 정당이 있어요. 그게 남쪽이 기반이거든요. 바이에른 주가. 사실 거기에 정치학을 전공해가지고 특히 잘할 겁니다. 거기 주 대통령 최애수의 슈토이버라는 주 대통령이 있었어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의 그 이사회의 한 자리를 차지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물론 이거는 정치 권력과의 네, 그러니까 약간 야사.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야사. 증명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런 하죠. 약간 음모, 네. 공작. 그러니까 뭐 이런. 어려울 때에도 기업들은 다 와이프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말도 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사실 80년대 후반에
옛날에 AC 밀란하고 바이에른 뮌헨은 여기 오펠 이런 얘기 재밌어. 오펠 붙어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그 옛날 유니폼? 오펠. 네, 오펠. 오펠이 89년에 이제 바이에른 뮌헨 들어올 때 그 당시로서는 한 200만 300만 유로 정도. 그러니까 환산을 하면 그때 마르크였으니까 그 당시 한 20억 30억 이 정도에 이제 계약을 한 거죠. 스폰서 계약을.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금액. 말도 안 되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서 격차가 완전히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룡이 되어 버린 거죠. 점차 밟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도르트문트가 좀 상대가 되려고 했었죠. 근데 도르트문트가 2000년대 초반에도 우승을 몇 차례 했었고, 근데 도르트문트에 뭐 얀 콜러, 아모로소, 에버톤, 로시츠키. 위리겐 클럽 감독이 뭐 돌문을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렇죠. 그 전에 잠머 감독이 또 두 번 우승했었고, 그때 잠머 감독이 있을 때 주식 시장에도 진출을 했어요. 도르트문트가. 그래가지고 우리도 정말 세계에서 제일 비싼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갖고 뭐 공격적으로 다 영입을 했죠. 근데 망했어요. 어떻게 됐냐? 세계에서 죽음만 비싼 클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리막길이 되고 선수들이 하필 다 부상을 뭐 로시츠키 아시잖아요. 계속 부상당했고 뭐 콜러도 정말 어렵게 됐고 그러면서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파산이 한번 되죠. 그때 사실 또 바이에른 뮌헨은 도와주기도 했어요. 친선 경기도 하고 뭐 도와주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도태가 됐고 클럽 때 다시 좀 올라선 거였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팀들은 뭔가 부침이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은 정치권과도 얘기가 사실 없었던.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정치권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뭐 없으니까. 확인하기가 좀 그러니까.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89년 정도에 오펠의 후원을 받으면서부터는 다른 팀하고는 클래스 자체가 완전히 차이가 났다는 그 거. 오펠 사건이 어쩌면 굉장히 네. 아주 상징적이고 그렇죠. 뭔가 터닝 포인트를 칠 때 굉장히 중요한.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유니폼 스폰서라고 하면 그냥 유니폼 입고 뛰어주면 그냥 뭐 1년에 몇 억 정도 주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뭐 20억 뭐 이 정도를 준다라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차붐 피셜을 하나 얘기하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붐이 이제 70년대 말 그래도 80년대 쭉 뛰었잖아요. 네. 독일 무대에서 뛰는데 그때 당시에도 바이에른 뮌헨은 그냥 아이. 독일 무대에서 뛰는 선수들에게도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꿈의 팀이라는 거예요. 네. 저기 한번 만약에 가? 저기를 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차원이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독일 팀들이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도 약간 그렇지만 오트마이 슈필트 감독이 있을 때 항상 롤 모델이 되는 데가 레알 마드리드를 그렇게 동경을 해요. 독일 사람들이. 아, 진짜? 독일 팬들이. 아. 그래서 화이트 발렛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바이스 발렛이라고 해서 우리도 레알 마드리드처럼 갈락티코를 모아서 아름다운 축구를 해보자. 모든 감독들이 그런 것들을 다 시도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아다리가 잘 맞지 않으면서 도르트문트한테 주도권을 잠시 뺏겼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계적인 클럽의 이 반열에 올라선 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들어온 이후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높은 위상이었지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투박한 축구를 구사했다면 완전히 아기자기한 축구. 그러면서 일단 체격 조건이 좋은데 티키타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무섭지. 그게 무서운 무섭지. 거거든요. 네. 아니 키가 190인데. 근데 그렇게 썰고 들어가면. 그러면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과르디올라 감독이 3시즌 정도 있으면서 바이에른 뮌헨을 완전히 다른 팀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제일 욕먹는 건 그거예요. 도르트문트에서 잘 뛰면 데려와. 노이어 샬케에서 잘 뛰니까 데려와.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이제는 뭐 티하고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르난데스 데려와. 이렇게 실제 그 분데스리가에 있어서의 그 리그 특징 중에 하나는 네. 번만큼 돈을 쓴다라고 하는 이미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그렇죠. 나름대로 상당히 잘 지키고 있는 데가 네. 독일 사회고 분데스리가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오버페이 안 막 하죠. 오버페이 해가지고 막 선수들 이런 거 안 하였는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데가 또 바이에른 뮌헨이거든. 그럴 다른 데가 수 좀 있죠. 다르게. 네. 일단은 뭐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챔피언스리그는 항상 보장이 되어 있는 팀이고 네, 또 하나 네, 재밌는 네. 게 분데스리가 경기장들 되게 좋아요. 아시겠지만 2000년 월드컵 제가 보면서 진짜 가봤는데 네. 여러분들 그 독일 쪽 경기장 진짜 멋있습니다. 맥주 끝이죠. 저는 그 알리안츠도 나 색이 너무 예쁜 거야. 그게 오스트리아에서도 보인다니까요. 와 그 너무 허허 예뻐. 벌판이라서. 그래가지고 색이 달라지잖아요. 네. 빨간색, 네. 하얀색. 대표팀 할 땐 또 하얀색 되고. 와 네. 너무 멋있더라고. 예. 무슨 얘기하다가 그랬죠? 뭐 하여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말려들었어. 이게 지금 아저씨들이 얘기하다 보면 내한테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 내가. 자 그래서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은 왜 제국이 됐나? 그러면 아까 몇 가지 사건들. 그다음에 그렇죠. 그 중간 중간에 있었던 뭐 감독들의 어떤 뭐 노력들. 그렇죠. 터닝 매니저의 뭐 올리 헤네스 단장의 역할이 컸고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오펠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경쟁자들이 계속 도태가 되어 나갔다는 거. 음.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룡으로 발전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맞을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지 않아요. 문제는 이 정도 차이면 네. 너무 뭐, 압도적이야. 56시즌 중에 27번이니까 분데스리가 역사는 바이에른 뮌헨과 그에 반하는 반 바이에른 뮌헨 간의 계속된 전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알베르토 몬디한테 그 얘기 들었는데 뭐, 이탈리아를 이탈리아도 가면 유벤투스와 반 반 유벤투스의 유벤투스. 정서들이 있대요. 네. 여기도 그래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는 데는 뮌헨하고는 아주 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 맨유하고 결승전을 챔피언스리그에서 하는데 저거 바이에른 뮌헨이 져야 되는데 XX들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리그지만 네. 분데스리가 이겨라가 아니라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어우 난 쟤 너무 싫으니까 저 잉글랜드 팀한테 졌으면 좋겠어. 네. 아. 딱 그래요. 네네네네. 네. 그럼 약간 그게 있구나. 많이 심하죠. 하긴 근데 너무 우승해. 너무 압도적이야. 너무 잘해 축구를. 그러니까 축구 2년 보면 그 중에 한 번 우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해. 근데 뭐 재미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는데 뭐 이해도 당연히 되고 근데 도르트문트가 좀 살아나고 있고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몇 년 동안의 성장을 잘 해주면 조금 이제 3파전 양상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자 우리 매너남님이 이런 거 그냥 매너남? 간단하게 물어보신 네. 거예요. 바이에른 뮌헨의 정예 멤버 대 나머지 팀들 싹 모아서 올스타 팀 붙이면 누가 이기냐? 바이에른 뮌헨이 이기죠. 아니 더 훨씬 더 손발이 잘 맞을 텐데 아, 붙여놓으면 당연히 안 돼.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 글쎄요 이거는 뭐 그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싸우질 않을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질 것 같진 않은데 네, 질 것 같진 않아요. 원래 올스타전은 네. 그 전력적으로 좋은 팀이 그럼요, 아니야. 그럼요. 밸런스가 별로 안 좋은 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거 뭐예요? 슈비첼이 뭐야? 슈니째 그 돈가스예요. 슈니체 슈니. 슈니. 네, 슈니체. 슈비첼이 아니라 슈니첼이래요. 니은 맞나? 니은. 니은. 네네, 슈니체. 슈니첼이래요. 그렇죠. 네. 먹태죠, 먹태. 맥주에는 먹태죠. 슈니체는 무슨? 느끼해서 못 먹어요. 안에 치즈 엄청 두꺼워가지고 못 먹어요. 저는 진짜 학생 좋아해요. 이가 굉장히 좋으신가 본데요? 그거 단단해서. 근데 안에는 촉촉하잖아. 근데 겉에는 좀 껍데기 먹는 맛이죠. 바삭바삭한 것도 있고. 저는 학생에 딱 네. 생맥주 한잔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학생을 먹을 때 사람들이 너무 단단해서 못 먹게 잘 못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이스 바인이라는 걸 드셔보세요. 똑같은 부위를 쌈듯이 한 거예요. 우리 족발이네. 네. 그거는 아이스 바인. 아이스바인. 네. 족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똑같은 부위를 아이스바인. 네 아이스 바인 달라고 하면 굉장히 군만두와 물만두 같은 차이? 약간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왜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아이스바인. 혹시 그 아까 소세지도 저는 이제 그 하얀 소세지가 이렇게 유명하다 그래서 그 그게- 뮌헨 공항에서도 그렇고 하얀 소세지 먹는 꼭 거. 사갖고 오시는군요. 근데- 사갖고 올 수 없죠. 아니 네. 그냥 먹었는데 별 맛은 없죠. 별로 그렇게. 근데 소세지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나 그냥 우리나라 소세지 훨씬 맛있어. 어떤 거요? 프랑크. 그런 건 왜 다 그 이름이 그래요? 독일 소세지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프랑크 소세지. 지난번에 우리 세리아 할 때는 이태리 타워를 왜 이태리 타워라고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프랑크 우리 저렇게 쓰잖아. 달실 우점 쓰는 것처럼 저 마트 프랑크. 가면 F가 그러니까 후도 아니야. 후랑크라고 써 있다니까. 후랑크. 굉장히 프렌들리하신 분이네요. 하리보는 어디 겁니까? 하리보 독일 거죠. 네. 저거를 왜 그러냐면 저 하리보를 차붐이 좋아하세요. 진짜요? 저 공장이 보온에 있거든요. 보온에 있는데 거기가 레버쿠젠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나는 지금 뭐라 했냐면 충북 보온 얘기한 줄 알고 진짜로 그래서 그 공장을 우리나라에 아니고- 세워놨구나. 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보온 거기에 있어서 먹거리 얘기 메모 완료했다. 기억나는 건 학생 아이스바인 소세지 슈니첼 하리보. 괜찮았어요. 네. 닉네임 하나 지어드리자. 제가 봐서 이게 일단 후랑크 삼촌 하나 나왔어. 프랑크. 후랑크. 아니면 이제 그 짭성제도 괜찮지 않습니까? 짭성제도 괜찮고. 괜히 가만히 있는 배성재 아나운서를 건드리면 그러니까. 네. 좋네요. 어떻습니까? 프랑크형. 프랑크. 보온성제. 소세지형. 소세지형은 약간 느낌이 소세지형은 좀 그렇다. 짭보온. 짭보온도 괜찮네. 짭보온. 짭보는 뭔가요? 짭보은. 보온아재 좋다. 보온아재. 하리보형. 하리보 괜찮네요. 하리보형. 하리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